오늘은 동아시아 역사를 아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는 책, 바로 아사히 신문 취재팀이 쓴 동아시아를 만든 10가지 사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사건만 나열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생각의 틀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동아시아는 왜 150년이나 지난 옛날 역사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을까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현재 정치와 외교 관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네, 바로 끝나지 않는 역사 전쟁. 이 책의 저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 지독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자들은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원인으로 크게 3가지 장애물을 꼽습니다. 이 3가지가 계속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게 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첫째, 일본의 책임 회피 문제. 그리고 둘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기반 자체가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맨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 대립과 갈등 구도에만 매몰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얽혀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동아시아 역사를 어떻게 배워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바로 지배와 저항이라는 틀이요. 한쪽은 억압하는 나쁜 편, 다른 한쪽은 거기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인 편, 이렇게 딱 나눠서 보는 거죠.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죠? 근데 과연 역사가 이렇게 흑과 백으로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각 나라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마치 옆집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국경 안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만의 역사, 우리만의 이야기. 근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이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배와 저항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낡은 안경을 이제 벗어 던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교류와 연쇄라는 새로운 안경을 한번 껴보자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냐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데 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자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아, 이게 바로 연쇄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놀라운 연결고리 한번 볼까요? 바로 중국의 아편전쟁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서양에 처참하게 꿰지죠. 이걸 본 중국의 한 관리가 대체 서양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졌나 하고 분석해서 해국도지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읽고 와,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중국처럼 당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게 바로 일본 근대화의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이런 역사적인 연쇄 반응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타오른 불꽃이 거대한 중국 대륙을 뒤흔든 이야기예요.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죠. 이 소식이 바로 옆에 있던 중국의 지식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특히 베이징 대학 학생들이 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씨가 돼서 2달 뒤에 중국 근대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반제국주의 운동, 바로 오사운동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어떠세요? 결국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과거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옛날 일은 그냥 덮고 좋게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전체 그림을 보자는 거죠. 훨씬 더 완전하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끝없는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그 공유된 경험을 인식하게 되죠. 과거의 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지금은 함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진정한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역사만 우리만의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단순히 과거의 진실 일부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가능성 전체가 아닐까요?